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호호호호.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취업시장에서 여전히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문혁 학생의 프로필입니다. 학력은 충남 소재 4년제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7세로 이번에 지원한 기업은 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도 금융계 일반 사무직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경험 경력을 볼게요. 학점은 3.8, 토익 840, CFA 레벨 2, AFPK, 신용분석사, 매경테스트 최우수, 한국사 1급, 프루덴셜 경제교육봉사, 시사경제분석 동아리 회장, 증권사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33위, 해외봉사활동,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스펙이 엄청 빵빵해 보이는데 이 문혁 친구도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펙을 차치하고 지원 기업에서 매력적으로 볼 만한 저의 특성을 못 찾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졸업 후엔 자격증 인턴 외엔 더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디지털 역량도 쌓아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스펙이 이거는 뭐 넘쳐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이분께서 작년 하반기 IBK 기업은행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문혁 학생의 프로필이었고요. 참고로 이 자소서는 이미 합격을 한 상태예요.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다른 곳은 다 탈락을 했다고 해요. 진짜요? 다른 곳은 다 탈락했는데 희한하게 기업은행에서는 합격을 한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 합격한 이유도 궁금하고 진짜. 그리고 반대로 부족한 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강쌤은 이 프로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정량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잘 쌓으려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네. 어학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네.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이런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업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영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지원자의 이력을 봤을 때는 영업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전 이게 오히려 좀 궁금한데 이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 안에 이제 그런 게 포함됐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도 뭐 예를 든다면 뭐 사무직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약간 호객행위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고 제안하는 그런 영업활동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영업이랑 관련된 일이죠. 하긴 은행에 가도 저도 말씀 잘해 주시는 분이 계실 때 조금 더 상담을 길게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스펙을 보면서 이 스펙이 너무 빵빵한데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문혁 친구가 참 고민이 많고 답답한 상황이구나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고민부터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펙은 괜찮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지원하는 기업에서 본인을 매력적으로 볼 만한 특성을 못 찾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력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매력. 근데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자기의 매력을 잘 못 찾죠. 그쵸. 왜 그러냐면은 어떤 스펙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스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를 대표하는 게 이런 스펙이다라고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네. 이것도 매력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대한민국 지원자가 다 책임감 있다라고 하는데 차별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숫자 관련된 업무에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약속에서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 가기 전날에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상과 상황과 방법에 따라서 이 책임감의 영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책임감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고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시잖아요. 예, 예. 네, 웃기시잖아요. 예. 근데 모든 상황에서 웃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대상을 상대로 웃길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모든 방법에서 웃길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있죠, 있죠. 예, 그게 우리 지원자가 아니라 우리 저기 태훈 씨의 매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시청자들이나 팬층도 그런 사람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태훈 씨의 이제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인데 우리 지원자분들은 그냥 웃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본인이 어느 쪽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웃긴다라는 거에 대한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본인의 매력을 찾는 겁니다. 야, 이 본인의 매력. 사실 이거 저도 내가 느낌적으로는 나는 이런 게 내 매력이야라고 하지만 이걸 글로 쓴다고 하면은 뭔가 낯도 간지럽고 뭔가 차별화가 안 될 것 같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소서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신의 매력을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3번이에요.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기술하시오입니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 어떤 것 같아요? 직무 역량을 파악하려는 질문 같아요. 강쌤, 세미 씨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답입니다. 오, 야, 아,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아니 많이 발전하셨네. 많이 발전하셨어.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내용을 봐야겠죠. 네. 얼마나 직무 역량에 관해서 잘 표현을 하셨는지. 네. 자, 첨삭을 해볼 텐데 총 2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세요. 네, 고객에 대해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 마인드와 전문성이라고 하셨는데 고객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과정인 것이고 결국 목적은 고객을 설득해서 영업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 과정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업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영업력이라는 적극적 단어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 이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 마인드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층 고객들이 발생을 했다. 문자 보내는 방법도 모른다고 했던 그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렸다. 자, 따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렸다.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알려드렸고 글자보단 휴대전화 화면의 위치를 이용해서 기억하기 쉽게 설명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내용이 좀 길어 보이는데 다 줄였으면 좋겠고 이분이 왜 이 소재를 잡았냐면은 실제 은행에서 노년층이 굉장히 중요한 영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이렇게 또 이걸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고객을 한테 좀 더 친절하게 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했다. 나중에 나는 금융 상품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거다. 이제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을 이해한다. 고객 중심 마인드라는 것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년층 대상으로 할 때는 친절한 것도 좋지만 노년층들은 또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혹은 이 노년층 분께서 예를 들어서 솔로신데 네. 이제 그 관심 있는 분 같이 갔어. 네. 근데 너무 젊은 친구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기초적인 것처럼 가르쳐주면은 자기의 어떠한 그런 체면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면서 이렇게 또 했으면은 어렵다. 굉장히 센스 있게 정말로 이게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그냥 노년층은 디지털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각적인 걸로 설명했다. 이건 너무 일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차별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역량이 조금 평범합니다. 두 번째 역량을 전문성으로 강조해 주셨네요. 전문성은 이제 60% 겸손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낮은 예금 이자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 불안전 판매를 했던 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금 손실까지 봤는데 본인은 이제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도 배웠고 숙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 신용분석사 취득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경제신문 뭐 읽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굉장히 전문성에 해당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노력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독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수사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의 어떤 목적이 좀 더 이렇게 나온 건 좋은데 겸손함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배우면서 자,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그런 느낌을 줬으면 더 좋겠고 하지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럼 전체적으로 고객 중심 마인드 전문성 합쳐 놓으면은 본인의 역량은 10점 만점에 7점이다. 개인 고객들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지만 기업을 고객으로 응대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자, 이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고객 응대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이걸 지금 간접 경험이라도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나중에 본인이 좀 하겠다라고 한 계획은 좋지만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어떻게 좀 노력하고 있다. 그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이제 앞에서 고객 중심 마인드 강조하실 때 기업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런 게 좀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광탈의 원흉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서 저희 다시 한번 보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만약 이 자소서가 탈락했다면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은 무엇인지 문혁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을 고객으로 응대해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아까 전에도 짚어주셨었죠. 네. 업무 수행하면서 기업 고객들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강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유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지금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별게 아니었구나.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까도 얘기했던 재무제표를 네. 공부하고 그 중소기업 재무제표를 특히 보고 있는지 아니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어떤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하고 있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더 좋죠.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엔 좀 저부터 한번. 네. 저는 이 내용을 좀 살리고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기업을 고객으로 응대해본 경험이 부족합니다만 업무 수행하면서 기업 고객들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어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마지막만 조금만 ing 형태로 바꿨으면 참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문장이 엄청 정제가 잘 됐네요. 좋습니다. 예. 세미 씨 거 들어볼게요. 긴장이 되는데요. 너무 잘했어. 100점 맞고 싶었는데. 저는 강쌤이 그냥 말씀해주신 힌트를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기업을 고객으로 응대해본 경험이 부족하지만 저는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훈련을 했고 그리고 중소기업 고객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중소기업 협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중소기업 협회의 사보라든지 신문을 꾸준히 구독하면서 보고 있다. 괜찮네요. 네. 네. 근데 보고 있다. 있다는 뭐 ing 형태 맞는데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계획이다까지. 그런 게 네. 들어가면 더 좋죠. 노력과 사보를 계획. 보고 있고 계속 정기 구독할 예정이다. 맞죠? 네. 네. 좋다.
네, 저희가 근데 어떻게 100% 아직 맞아요. 저희도 취준생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다스베이더와 함께 강사님한테 이렇게 좀 자소서 잘 쓰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뭐 틀렸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네. 오늘은 차지용 학생의 프로필 살펴볼 건데요. 학력은 서울소재대학 졸업 예정이고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4세, 지원 기업은 KDB 산업은행 체험형 인턴, 향후 지원 기업은 금융공기업, 서울보증보험 기업금융직무입니다.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3.6, 토익 925점, 한국사 1급, 신용 분석사는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금융학회 1년, 시사동아리 6개월, 체코 해외 연수 1달, 환경정책 R&D 기업 인턴 3개월, 카페 아르바이트 3년, 시장 경제 칼럼 대회 최우수 수상. 고민은요. 아직 준비 중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면 되는지도 막연합니다. 공기업 기업금융 직무에 합격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예. 올 상반기 KDB 산업은행에 지원을 했던 차지영 학생의 프로필을 함께 봤는데, 저는 굉장히 준비한 것도 많고, 특히 토익이랑 한국사도 잘하시고, 강쌤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일단은 대외 활동도 많이 하셨고 나름 금공을 위해서 준비한 티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금융 공기업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신의 직장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인데 지원자들의 어떤 준비 정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국가급 고시에 준하는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공 안에서도 A 매치에 해당되는 금공이 있고 B 매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원자의 어떤 필기 준비에 대한 어떤 학습력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도 서류 전형에서 사실은 이제 합격 배수가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완이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잘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지영 친구의 고민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취준생들이 계속하는 고민이기도 하죠. 아직 준비 중인 게 많은데 뭘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단 겁니다. 특히 금융공기업 기업금융 직무에 합격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목표가 명확하면 본인이 뭘 해야 될지가 사실 좀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금공 중에서도 사실은 이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지원 자격과 가산점과 이 필기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 말은 일단 대략적으로 금공을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금공 중에서도 이 두세 개 기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순위 기업에 요구되는 역량, 2순위 기업에 요구되는 역량, 3순위 기업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을 것이고 그 세 개 중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다면 그걸 최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 지원자가 1순위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 고민은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 고민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합격한 거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취업 준비도 인생이다. 얼마나 우리가 막연합니까? 사는 게. 그 막연함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참 들으면서도 저도 답답해지는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이제는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2번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술하시오인데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질문 아닌가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과 어떻게 극복했느냐? 물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이 질문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의지가 있는지 본인에게 주어진 걸 악착같이 해내는지 약간 그런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열정이 좀 더 가깝고요. 그러한 부분 안에 일부 문제 해결 능력이 들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굉장히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난 난관에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약간 개구리 왕눈이 느낌으로 개구리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지 확인하겠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 이제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자, 다양한 산업과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산업과 경제, 정책 이 세 분야의 균형 감각을 키워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첫째 문장만 보면은 그 난관을 극복했다라는 네. 질문에 조금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예, 예. 있어요. 너무 우리 지원자가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관심도 있고 역량도 있다. 아마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안 되진 않지만 느낌은 조금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까지가 이제 난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줄이면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좋은 부분은 문제 파악을 위해서 다른 과 학우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뭐 이러한 문제였음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해결하자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지?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과 학우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지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체감을 했다.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동아리에도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토론하면서 다양한 배경과 관점에 대해서 배웠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 해외 연수회까지도 참여했다라고 하시네. 그래가지고 한 달간의 해외 연수 기간 동안 다른 사회 문화권의 청년들과 소통하는 걸 주제로 또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최우수 프로젝트 기획서로 선정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스펙타클해요 지금. 그러네요. 예선 탈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걸 이겨내려고 그 동아리까지 가입을 하고 해외 연수. 이게 그 연수까지 체코를 갔다 오셨던 기회가 내용인가 봐요. 스페셜. 해외 연수까지 이제 갔다 와서 결국에는 선정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좋다. 이게 진짜 팩트면 네. 엄청난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한번 난관에 부딪히고 나서 이걸 한번 이겨내 보려고 동아리도 가입을 하고 어학연수까지 가가지고 그걸 배워온 다음에 그걸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극복 경험에서 최고 지표가 없는 힘 발휘거든요. 없는 힘 발휘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내가 몰랐던 지식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걸 배워가면서까지 한다든지 어떤 성격의 컴플렉스까지 극복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요 내용은 저는 분명히 강조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근데 보면은 네네네. 좀 몇 가지 또 보완할 점 분명히 있긴 해요. 네네네. 그다음에 뒤에 정책금융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산업, 경제, 정책 이 세 분야의 고르게 영향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한다. 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인턴이 되겠다 했는데 이 질문은 정책금융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아, 맞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약간 우리 지원자는 잘 보여줬어요, 본문에서는. 근데 느낌을 자꾸 계속해가지고 나는 이쪽 분야에 준비된 전문성이 있어. 이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항목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지원자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갈식의 뉘앙스, 맨 마지막에 어떤 마무리하는 뉘앙스를 좀 더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은 무엇이었을지 지영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거였죠. 아까 전에도 제가 또 여러 번 찝었던 부분인데 연수 기간 동안 현지 대학생들을 섭외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항상 제가 좀 아쉬운 게 그 이런 다양성이라든지 수용성이라든지 이걸 꼭 해외 가서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꼭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어학연수 갔다 왔다 유학 갔다 오면 나는 뭐 굉장히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글로벌 마인드가 뭔가요라고 하면 제대로 얘기를 못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 동안 가가지고 외국인 몇 명 만나가지고 인터뷰했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이런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저는 요거는 조금 너무 표현이 과하다. 아니면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이때 본인이 섭외하고 인터뷰하는 걸 주도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너무나 일반적으로 해외 나갔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거밖에 안 되다 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1개월 갔다 와가지고 그걸 다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이 자소서가 좀 과장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겸손하게 그리고 좀 작은 부분을 잡아가지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현실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 그런 관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답을 말씀하셔서 참 뭐 비슷해 그러니까요.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짧게. 연수 기간 동안 현지 대학생들을 섭외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주도하면서 이 사회 문제가 이 나라별로 우리나라와 아까 그 체코라고 하더라고요. 체코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미 씨. 네, 저는요. 연수 기간 동안 중동, 아시아, 남미, 유럽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종교에 따라, 나라에 따라, 출신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데 선생님이랑.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나라별 차이점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나라별 차이점을 공부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역사, 문화, 종교, 언어, 뭐 정치, 서양이 같아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관점을 또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떨 때 특히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정립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 나왔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예, 이건 뭐 배워도 끝이 없어요. 예, 항상 새로워요. 저는 사실 이 답을 알았는데 저처럼 잘못 이해하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KDB 산업은행에 지원을 한 차지영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문성이 되게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거는 우리 지원자의 전문성 외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인성도 균형감 있게 또 제시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전문성에 이렇게 압박을 받지 마시고요. 그건 그거대로 보여주지만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인성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이제 좀 조화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의 자소서에 약간의 인간미가 묻어났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보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세미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지영 친구 자소서가 너무 잘 쓴 자소서이기 때문에 뭘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내용, 또 한 발 더 합격에 진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는 읽어봤을 때 너무 잘 썼는데 여기서 고칠 게 있을까 싶었는데도 야, 역시 자소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스베이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합격이라고 그랬어.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